안녕하십니까. 독도 아리랑TV의 배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편소설 독도선언 책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가죠. 뽀빠이는 시금치를, 배영수는 후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힘이 펄펄 납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독도선언 제3장 독도 지킴이. 둘, 망언과 분노. 4. 의병장의 창의문에 만 백성이 낫과 호미를 들고 구름같이 몰려들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하는 경계의 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뿌리 깊은 배달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국민과 결의 여러분, 한민족이 저마다 희망찬 꿈을 품고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한 이때 한반도의 동쪽 열도에서는 또다시 반인류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백이민족의 가슴에 또다시 깊은 상흔을 내려고 합니다. 전세기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고 화해와 평화의 세계화를 인류의 공통된 이념으로 하여 새 시대를 맞이한 오늘, 냉전 체제를 가속화시킨 2차 대전의 원흉 일본이 그들의 침략적 속성을 분별 없이 터뜨려 21세기 한반도는 물론 세계로 하여금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금세기 첫날 세계는 이러한 일본의 야만적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 야수의 나라를 이웃한 한반도와 배달민족은 울분과 분노로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년 스승의 나라, 부모의 나라에 저들은 잠시의 물질적 풍요를 내세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억척을 늘어놓고 있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일국의 총리와 강요를 지낸 자들이 저토록 무모한 운동을 하면서 한반도와 대륙을 지향하는 이유를 냉철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이해관계로 긴밀히 얽힌 국가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런 망언을 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본은 어려운 국내 정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자 이 사안을 즐겨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비단 일본 권력자들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영토 고건이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민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언동에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일본은 동북아에 있어서 일본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모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해저 침하 등 천부의 재앙들로 이루어진 섬나라의 악조건은 열도의 국가 건설 이후로 언제나 안정된 자연조건의 대륙을 이상향으로 꿈꾸고 지향하는 잠재 성향으로 국민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천 년 과거로부터
군사력이 약할 때는 해적질하는 왜구의 모습으로 동남부 지방의 해안을 약탈해 가기가 부지기수였고, 군사력이 강할 때는 대륙 정벌의 구호 아래 한반도를 초토화하여 왔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국가 총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일본은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한일 간의 평화 공존 기간은 언제나 그들 간의 내분 기간이거나 한반도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전력 비축 기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연적인 대륙 지향성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잠깐 동안의 평시에도 긴장의 눈길을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인들이 독도를 두고 일본령 다케시마라고 억지를 쓰면서 한일 양국 간 쟁점으로 문제화하는 데는 작은 섬 독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술한 그들의 잠재된 야욕을 군사적 침략에서 경제력을 앞세운 외교적 침략으로의 전환된 침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독도를 폭파해서라도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든지 당면한 국가 발전을 위해 국토의 일부를 양보해서 양국 간의 화해 무드를 유지시켜 나갔더라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동해의 이권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요구만 하면 어떤 이권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1인들은 친일 정치인들을 회유하여 계속적인 수역의 침투로 실질적인 일본해를 만들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일본의 만행과 야심을 아는 수많은 지식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는 일본은 이때부터 한일 문제의 실마리를 독도 문제로 풀어왔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에 우뚝 선 일본이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당면한 그들의 입지는 2차 대전의 전범국으로서 군사력 증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미국을 주도로 한 세계화의 추세에 있어서 명분의 한계를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정된 시기도 수천 년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극히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세계 질서도 언제 붕괴되어 어떤 이데올로기로 새로운 질서 체계를 갖추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세계 환경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럴 경우 경제 및 군사 대국으로서 세계 초강대국의 자리에서는 일본의 지위와 역할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아니, 북한은 수천 년 동족의 피가 뜨겁게 흐르는 우리의 동포입니다. 다만 분단된 국가로서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PR을 구별하고 있지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북한 권력 체제만 붕괴되면 북한의 동포들은 혈연의 끈끈한 정을 쫓아 자연히 대한민국에 동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구권 공산주의의 체제 붕괴가 완료되고 민주주의의 이념이 주류를 이루는 작금에 이르러 북한 또한 이 흐름을 홀로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반드시 세계 공동체화의 추세를 쫓아 국가 개방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북한의 체제는 자연스럽게 그 모순을 드러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재 체제는 더 이상 존립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고 오래지 않아 북한 체제의 붕괴와 함께 한반도는 통일을 이룬 단일민족, 단일국가의 이념적, 실체적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서 남한과 북한의 개별 국가로서의 부족을 보충하는 보다 크고 높은 위상으로서 세계 무대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통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의한 양국 폐허의 결합은 또다시 조선 말기
열강의 지배를 받는 한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인접국으로서 초강대국의 지위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는 36년간 시련의 악몽이 지워지기도 전에 굴욕의 역사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은 반드시 평화와 화해로서 서로가 최대한의 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동반자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저들의 무례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데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대치 상태에서 자신들의 안정적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당장 권력자의 안위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면 영원히 민족의 의무로서 지켜나가야 할 국가의 영토 고권마저도 당장의 국익과 비교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몰지각한 현대판 사대주의자들의 친일 행보에도 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이념을 달리하는 적국의 관계로 인하여 일부 한반도 권력자들의 사대주의는 중국에서 미국과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말고는 권력 유지의 기반으로서 국제적 거물 정치인의 이미지를 위하여 약소국가의 지도자로서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를 빌미로 일본 국수주의자들은 친한파라는 위명으로 국내 권력자들의 사리를 채워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국익을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사연을 배격한 철저한 국익 우선을 원칙으로 하는데 반하여 한반도의 일부 몰지각한 사대주의 신봉자들은 국가를 망각한 개인적 인연에 비중을 두며 외교를 해온 엄청난 과오를 저질러 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일본령 망언에도 침묵하는 정치인들은 양국 간의 관계에서 감히 열등의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국가의 처지보다 국가를 통해 맺어진 개인적 안면을 중시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육지에서의 자원 고갈화로 부존 자원을 찾아 심해의 바닥을 찾아다니는 해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으로서 독도는 천혜의 황금어장일 뿐만 아니라 독도로부터 획정되는 영해의 공간은 천연가스를 비롯한 무한한 광물자원의 부존 가능성을 예상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과 결의 여러분, 이제 새천년 선진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과 아리랑의 유구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천년을 도약하고자 날개를 펼치는 이때 그 힘의 바탕이 될 천부의 보고를 절대적 영토로서 고수하여야 함은 한민족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어떠한 공경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치 않을 진리로서 한민족의 고유한 권리인 한반도 영토 고권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필연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정의 수호의 한 덕목입니다. 국민과 결의 여러분, 새시대 한반도와 배달민족의 안녕과 분발을 절대적으로 기원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대한국인 해모수 드림. 네, 오늘 책 읽어주기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제4장 열도 원정편을 읽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